여러분, 원앙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정말 예쁜 새, 바로 그 모습일 텐데요. 근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그 예쁜 얼굴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흥미로운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바로 뉴욕의 심장, 센트럴파크. 여기에 갑자기 원앙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제였냐면 핫떡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니까요. 완전 인터넷 스타가 된 거죠. 네,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이 열립니다. 이른바 팝컬처 현상이 된 뉴욕의 핫떡 이야기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 한 마리를 보려고 공원으로 막 몰려들었고요. 신문이고 방송이고 연일 화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말이죠, 이 원앙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은 1년 내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단순한 감탄은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원앙의 외모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는지 그 생물학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진짜 마술처럼 그 화려하던 깃돌이 싹 사라지는 이 현상, 그 비밀을 과학의 눈으로 따라가 보시죠. 이 마술의 비밀을 푸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식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본식기가 끝나면 수컷 원앙이 짝을 유혹하려고 입었던 그 화려한 총천연색 드림코트를 벗어던지고 주변에 잘 숨기 위한 뭐랄까 카키색 평상복 같은 칙칙한 깃털로 갈아입는 거예요. 바로 이걸 식깃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왼쪽이 바로 그 화려한 번식깃이고요. 오른쪽이 수수한 식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 영롱한 보라색, 녹색, 그리고 저기 저 상징적인 주황색 돛 같은 깃털이 어떻게 저렇게 칙칙한 갈색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보고도 믿기 힘든 변신입니다. 그런데 이 변신 과정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새들은 날갯깃을 하나씩 서서히 갈아서 계속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리과 조류는요, 나는데 필요한 모든 깃털을 그냥 한 방에 다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은 아예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몸의 깃털을 눈에 안 띄는 위장색으로 바꾸는 거죠. 정말 똑똑하고도 절박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뉴욕의 스타오리 한 마리에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원앙이라는 종 전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침 영국의 리치먼드 공원에서 이걸 연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생 원앙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워요. 원앙은 하루 중에 절반이 좀 넘는 한 55% 정도를 먹이 찾고 헤엄치고 깃 다듬고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요. 나머지 45%는 편안하게 쉬면서 보냅니다. 활동과 휴식의 밸런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잡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성별에 따라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봄 번식기 때요, 암컷은 자기 시간에 무려 33%를 먹이 찾는 데 쓰는 반면에 수컷은 고작 13%밖에 안 써요. 이 차이 엄청나죠?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암컷은 곧 알을 낳아야 하니까 영양 보충, 특히 단백질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연못 크기 같은 아주 사소한 환경 차에도 행동을 바꿉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더 넓은 연못의 원앙들은 오른쪽의 작은 연못에 사는 원앙들보다 수영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딱 맞춰서 자기들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연구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동물원 같은 곳에서 사는 동물들의 복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생에서의 행동을 아는 게 사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육동물이 야생에서 원래 하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종 보전 노력의 성공에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야생 원앙들이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그 시간 예산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동물원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앙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과학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원앙이 단순히 한 종의 동물을 넘어서 우리 생태계 전체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특히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원앙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세요? 그냥 예쁜 새가 아닙니다. 무려 국가가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27호예요. 법으로 보호받는 아주 귀한 몸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문화에서는 부부 사이의 사랑, 그 금슬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원앙도 지금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살 곳은 점점 파괴되고 물은 오염되고 먹을 것도 줄어들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동네 하천이나 공원에서 원앙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제는 정말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국생태연구소의 자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앙이 어디서 발견되었다는 건 그냥 와, 예쁜 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지역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환경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 혹은 청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전 세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 아름다운 핫도그는요. 사실은 단순히 예쁜 새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지구의 강과 습지가 지금 건강한지 아픈지 그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신호등이었던 거죠. 자, 어떠셨나요? 한 마리 새의 아름다움에서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 동물 복지, 그리고 나아가 환경 전체의 건강 이야기까지 정말 스케일이 큰 여정이었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났으니 다음번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무심코 새 한 마리를 보게 될 때 그 예쁜 모습 너머에서 여러분은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